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클라렌스 케네디라는 해외 유튜버의 팬분들이 꽤 계실 듯 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지금껏 몇 번의 댓글을 통해 제가 클라렌스 케네디와 스쿼트하는 폼이 닮았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과도한 수준을 넘은 칭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일반인이 복싱 좀 한다고 마이크 타이슨 같으세요 라는 칭찬을 받는 게 민망한 일인 것처럼 이 또한 저에게는 그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영상을 통해 ATG 스쿼트의 이미지가 각인되었다곤 해도 허접한 체구에 허접한 중량, 더불어 허접한 스킬을 구사하는 허접 3관왕일 뿐 클라렌스의 스윙 능력에 비교되기는 굉장히 부끄럽죠. 그래서 오늘은 클라렌스가 어떤 방식으로 스쿼트를 하고 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둘째가 낮잠을 자는 타이밍에 맞춰 클라렌스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열어보니 특징이 몇 가지가 보였습니다. 우선 ATG이긴 한데 하이바 스타일은 아니며 로우바가 접목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ATG 스쿼트를 구사했습니다. 보아하니 키도 크고 대퇴골까지 긴데 전형적인 하이바로 수행하기엔 분명 무리가 있는 신체 구조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중량에서도 어김없이 ATG 스쿼트를 하는데 바운스를 잘 활용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바운스 없이도 참 잘하더군요. 세 번째로는 다루는 중량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200에서 300kg 사이로 ATG 스쿼트를 하더군요. 분명 일반인의 범주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쿼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역도를 원래부터 해왔던 분이고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능력까지 뛰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흉내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자세 정도겠다 싶더군요. 허나 이것조차 체형 차이가 크게 나서 흉내조차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암튼 일단 한번 따라해보면 뭐가 다른지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따라해보니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고 제가 따라하기엔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하단에서 상체를 많이 세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상체각을 하이바처럼 많이 세우진 못합니다. 당연히 견착 지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클라렌스는 확실히 하단에서도 가슴을 제대로 펴면서 단 한 번의 코어에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너지지만 이분은 견고하네요. 들어 올릴 때 ATG 자세에서 로우바 형태의 힙 드라이브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엉덩이가 들리면서 저는 상체가 조금 무너지는 반면 클라렌스는 견고합니다. 견착 지점이 로우바만큼이나 많이 낮아 불편했습니다. 저는 하이바에 익숙하고 로우바는 즐겨하지 않는 편이라 오랜만에 견착을 해본 결과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 상태로 고중량을 그것도 ATG를 한다는 건 들어 올릴 때는 더 유리하겠지만 그만큼 견착 자체에서 상체 힘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연습하면 나아지겠지만 클라렌스처럼 롱다리도 아니고 다리도 짧은 제가 굳이 여기서 잠깐 영상을 폰으로 대충 찾아보고 따라할 땐 몰랐는데 막상 편집을 하면서 모니터로 보니 제가 잘못 짚은 게 보였고 저랑 다른 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일단 클라렌스는 로우바 견착이 아니네요. 내려봤자 하이바에서 약간 내린 것일 뿐입니다. 저도 스쿼트를 할 때 꽤 많이 내린 거라 생각해도 화면에선 티조차도 안 나더군요. 약간의 차이로도 무게중심은 변합니다. 뭐 어쨌든 사진에서 보이듯 ATG는 확실하며 바텀 자세에서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리를 저보단 확실히 넓게 벌리고 하니 대퇴골이 길더라도 저보단 무릎이 발끝을 많이 넘진 않습니다. 엉덩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것도 확실한데 여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체 구조상 대퇴골이 길기에 엉덩이를 뒤로 쭉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상체각이 엄청 숙여지죠. 저 같으면 저 각도에서는 그냥 깔립니다. 일단 엉덩이를 이용해 힙 드라이브를 적용시키면 어느샌가 대퇴근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 무릎이 꽤 펴진 이 정도나 이 정도쯤이겠네요. 제가 신체 구조상 어쩌고저쩌고 말은 자주 하지만 그 신체 구조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아니 압도할 수 있는 건 타고난 스트렝스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걸 가진 듯 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바운스 활용이 불안정했습니다. 로우바 견착에 따라 자연스레 상체는 숙여지게 되며 이렇게 상체가 숙여짐에 따라 ATG 자세에서는 버드 윙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버드 윙크를 잡기 위해서는 견착 지점을 높이고 상체를 세워야 하기에 이 상태에서 바운스를 활용하려니 무게중심이 높아져 불안정함을 느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저는 로우바 스타일 견착을 한 채 클라렌스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상체각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고 상체각이 죽어버리니 버티윙크도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잘못 짚은 건 이분 승모가 너무 클 뿐이지 발을 로우바처럼 많이 내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힙드라이브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클라렌스와 그보단 허리가 안 좋아 무릎의 사용 비중을 좀 더 높인, 그리고 발의 너비를 좁게 한 저와의 밸런스 차이에 의해 바운스 스킬이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상체를 숙였음에도 버트윙크가 안 일어나냐고요? 성장기 때부터 역도한 분들의 엄청난 유연성이 제일 큰 이유겠지만 그나마 패러럴 구간을 지날 때는 상체를 세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보시면 내려갈 때 패러럴 구간을 지나면 상체가 조금 세워지고 올라갈 때 오히려 약간의 버트윙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만 끼어들게요. 계속 보시죠. 클라렌스가 다루는 만큼의 고중량은 엄두도 안 납니다. 파워와 스킬이 동시에 녹아든 역도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클라렌스 케네디는 큰 키와 긴 대퇴골을 가지고 있어 스쿼트에 유리한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의 견착 지점을 낮추고 상체각이 무너지지 않는 코어의 견고함과 충분한 유연성까지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단점을 극복했으며, 그리고 최소한 청소년기에는 시작했을 법한 역도 실력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굉장한 스트렝스의 대명사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석까지는 괜찮은데 저처럼 닮은 구석이 전혀 없다면 함부로 따라하지도 말고 따라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딱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진다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선수가 아닌 이상 우리가 이겨내야 할 대상은 어느 누구도 아닌 어제의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